안녕하세요. 미니탭 데이터 어널리틱스 세미나 시즌2 실험계획법의 분석적 절차 소개에 대한 세미나를 담당하게 된 박병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 마스크를 좀 착용을 했고요. 실제로는 살도 좀 찐 것도 있고, 아무튼, 이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실험계획법의 분석적 절차를 소개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QBD에서 사용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실습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 이레테크 데이터 랩스에서 QBD 실무 완성이라는 이 도서를 2월에 출판을 하게 됐어요. 지금 막 인쇄 중이에요. 3월 초에 제작이 돼서 이제 판매가 될 것 같고요. 여기 활용하는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목차는 총 3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제약 바이오 QBD 개발 프로세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실험계획법의 분석적인 절차,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미니탭으로 어떻게 설계 분석을 시연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QBD를 제가 예로 들게요. QBD를 사용하지 않는 이제 분들도 기업도 계시겠지만, QBD에 의한 제품 개발 6단계를 한번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QTPP입니다. 목표 품질 제품 프로필이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되겠죠. 어떤 목표 사항들을 확립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이 CQA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CQA가 Critical Quality Attribute, 즉 주요 품질 특성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Y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품질 특성과 변수들에 대해서 어떤 위험성을 평가하는 리스크 어세스먼트, 이런 위의 평가 단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실험계획법을 이용을 해서 공정의 최적 조건이나 안전 가용 영역들을 도출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영역을 우리 디자인 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품질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관리하고 개선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QTPP라는 것은 우리 개발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QBD 실무 완성의 이런 작성 예시들을 준비를 해놨어요. 거기에서 제가 인용을 해왔고, CQA도 이렇게 작성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어세스먼트라는 RA에서도 어떻게 위험성을 평가하는지를 예시로 드러났고요. 그 네 번째, 이제 저희에게 중요한 거죠. 디자인 스페이스. 여기에서 주효과와 우리 상호작용, 교호작용이라고도 하죠. 이 Y의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그리고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설계 가능 영역이 어떨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널리지 스페이스, 우리 지식적인 공간이 있고, 거기에 우리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디자인 스페이스, 이 분석을 하는 공간이 있고, 실제 안전성도 고려해서 우리가 가용 영역,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역, 이걸 바로 오퍼레이팅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찾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게 바로 실험계획법,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걸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와 가지고요, 이 실험계획법의 분석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실험계획법이라는 게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실험에 대해서 계획하는 방법을 바로 실험계획법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간단하게 제가 설명했을 수도 있는데, 실험은 조금 하면 조금 할수록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정보량은 많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최소의 실험 횟수로
최대 정보를 잘 얻어낼 수 있는가, 이런 방법이 바로 실험계획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전기, 전자, 뭐 자동차, 뭐 금융 모든 곳에서 실험계획법이 사용될 수 있고요. 실험계획법 이 분석 기법 자체가 좀 어드밴스예요. 이 통계 분야에서. 그래서 기초 통계나 통계적 품질 관리나 이런 과정들을 먼저 좀 숙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실험계획법을 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이렇게 도식화를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머티리얼이, 원료 물질이 있고, 그거 어떤 공정에 이제 태워가지고 의약품을 만들어내는데, 이걸 어떤 통계학 실험계획법적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 공정 변수가 어떻게 설정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 거기에 대한 CQA 특성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y는 fx의 함수, 방정식의 관계가 도출된다는 뜻 아닐까요? 그래서 실험계획법을 분석을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런 방정식, 함수를 도출한다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y는 fx 꼴의 방정식을 도출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방정식을 보통 뭐 이퀘이션 이렇게 하지 않고 통계 분석할 때는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해서 구축하는 방법도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실험 계획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는 단계가 선별 단계입니다. 영어로는 스크리닝이라고 부르고요. CQA, Y에 영향을 주는 X 변수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단계에서 사용하는 설계가 뭐 부분 요인 설계, 플라켓 범한 설계, 뭐 혼합물 설계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CQA에 영향을 주는 X를 우리가 걸러냈다면, 즉 스크리닝 해냈다면 이제는 두 번째 단계인 특성화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또 설계를 해줘야 돼요. 근데 특성화 단계의 목적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주요 변수로 선별한 이 X들의 설정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온도라고 하면 내가 온도를 뭐 100도로 실험하고 뭐 200도로 실험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설정한 우리 영역 수준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X들이랑 Y인 CQA랑 어떠한 수학적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즉 다른 말로 이렇게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는 건지 감소하는 건지, 즉 직선적인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게 바로 두 번째 특성화 단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최적화 단계에서는 이렇게 설정들도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확인했고, 그리고 X와 Y의 관계성도 확인했다면, 그러면 최적 조건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주요 변수들의. 그게 바로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를 도출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거겠죠. 그리고 최적화 단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설계들은 완전 요인 설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응 표면 설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설계를 많이 들어보셨죠? 뒤에 가서 더 제가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그러면 요인 설계가 있고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반응 표면 설계라는 게 있는데, 이걸 들어본 적은 많은데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인 설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기에 X와 Y의 관계가 이런 직선적인 관계, 이런 직선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반응 표면 설계는 이렇게 곡선의 관계, 이런 곡선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반응 표면 설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적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이 각 단계별로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 미니탭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시연한 결과를 해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